자, 이번 파트는 우리 2차 부등식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차 부등식 했고 2차 부등식 풀어보자. 그래서 일단 개념 내용부터 해보자. 자, 2차 부등식 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일단은 결국에는 fx 2차식은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만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 0보다 크다와 작다를 푸는 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근이 두 개인 상황에서 A는 영수만 생각하자.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X축보다 큰 쪽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야. 그래서 우리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고 이거를 거의 암기식으로 하는 거죠. 바깥범위다. 그리고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이렇게가 돼서 X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가 이쪽에 아래에 있다라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앞에가 플러스면 사이범위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외워도 맞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좀 정확하게 따지는 거다. 만약에 얘가 위로 볼록의 근이 두 개인 게 있어. 그러면 이런 fx가 0보다 뭐한 쪽? 큰 쪽과 작은 쪽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로 따져보는 거라고. 얘가 알파고 베타면 0보다 큰 데가 어디라고? 이번에는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요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0보다 작은 데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라는 거다. 이 그래프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부등식을 나도 설명하는 게 편한데 우리가 이게 자꾸 이 부등식을 서로 그래프로 이해 안 하고 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등식을 풀 때 이런 거죠. 이거니까 예를 들어 좋았어. 예를 들어 얘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그냥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얘가 3과 1에 여기가 1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위로 볼록 그래프에 해당하는 근은 얘가 마이너스 3과 1이 돼서 0보다 뭐한 쪽이니까 큰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라고 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마이너스 쪽을 암기하기가 싫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가 3과 1에 마이너스라고 붙인 다음에 사이범위에요 라고 답을 보통 잠깐만 인수를 잘못했냐? 말을 또 안 해. 자, 너네는 맨날 자 여기 1, 3이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1 마이너스 1, 3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해보면 얘가 근이 마일과 3인 놈이라서 위로 볼록에 0보다 크니까 요렇게 찾는 게 원래는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외우다 보니까 앞에 보호를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인수분해서 사이범위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나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 학생들이 계산하는 게 외우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계산하긴 해.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 있을 때 우리가 외우지 말고 그래프적으로 그려서 이 부등식이 크다는 여기, 작다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부등식을 이해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알았죠? 우리가 그냥 마냥 사이범위다, 바깥범위라고 외우지 말고. 알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근이 무슨 근일 때도 있다? 중근일 때도 있다. 요것도 가끔 나오죠? 이렇게 중근일 때 0보다 큰 해를 구하래. 중근이 0보다 큰 해. 그 중근일 때 0보다 큰 해는 어떻게 돼? 요렇게가 되는 거죠? 누구는 빠지는 거야? 알파는 빠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 해를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요것도 해를 잘 못 찾잖아. 예를 들어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큰 해 구하래.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 0보다 작은 거를 구하래. 0보다 작은 데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할 거다. 자, 지금처럼 붕 떠 있는 그래프가 나왔다. 0보다 큰 해를 구하래. 뭐라고 불러요? 모든 실수죠? 전부 다 되니까 0보다 작은 해는 없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범위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거의 암기적으로 했죠. 최고창이 플러스고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 0보다 크면 바깥범위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쪽보다 위쪽이 큰 쪽, 아래쪽이 작은 쪽이라고 원래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이해 못하면
문제에서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문제가 2차 분이 나오면 너네는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접근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보고 큰 쪽이 여기 위쪽, 아래쪽이다라고 알면 되겠어. 원래 알고 있니, 태우야? 이 사실 원래 알고 있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알고 있어, 원래?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위쪽이 크다고 아래쪽이 작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는 몰랐어? 그냥 거의 암기를 했지? 작다면 사이 범위, 크다면 바깥 범위.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다, 작다라는 걸 X축 위아래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죠? 이 이유는 계속 얘기했지만 미적분 원 들어가면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프로밖에 못 풀거든. 그런데 이거를 2차 부등식처럼 외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이 만족하는 x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사일 때 양수를 구하라.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도 똑같아요. 작거나 같으면 사이범위라고 하고 문제를 푼다. 나는 그래프라고 알겠지만 사이범위라고 푼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범위 구하라. 인수분해서 4와 2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결국에는 원래는 여기가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설명하자. 마이너스 4와 2를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어디가 된다? 이만큼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는 거야. 따라서 x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되는 거다? 마사부터 얼마다? 2가 되겠다라고 해 주는 거다. 하지만 그냥 사이 범위에 는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죠. 하지만 그래프적으로 계속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자. 그때 요놈의 뭘 구하래? 최소값이 마사일 때 양수 구하라. 뭐 2차 함수 최소값이죠. 완전 제곱하라는 거죠. A로 묶어주고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4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 무슨 볼록 그래프 그리고요? 아래로 볼록이야. 왜? 양수 A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4마 4A가 될 거고 해당하는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야? 마사부터 2가 되는 거니까 마사는 여기서 2칸 떨어진 거 2는 여기서 4칸 떨어진 거니까 이러겠다. 따라서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이 꼭지점이 그냥 마이너스 4라는 간단한 문제였다. 따라서 넘어가면 8은 4A니까 A는 2가 되겠다라고 그냥 구해주는 문제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계속 그래프적으로 일단은 설명은 좀 내가 해볼게. 2차 부등식 문제를. 자, 넘어가서 그 다음도 가보자. 자, 그 다음에는 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해의 범위가 나왔어.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간다라는 거지. 결국엔 이렇게 나오고 2차식의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것은 그 2차 부등식식은 얘를 푼 거구나. 이 식이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요렇게 될 때 최고차 계수가 1이면은 결국 이거의 바깥 범위를 푼다라고 안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원래 했던 거대 역연산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찾겠다라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한번 밑에 것도 해봅시다. 곧바로 해보자. 자, 이런 얘기네요. 2차 부등식에가 저놈이 알파부터 베타일 때 저놈에는 얘부터 얘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저 알파 베타를 진짜로 그냥 인수분해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요것도 뭐라고요? 계속 설명을 해요. 요렇게 2분의 1과 2를 근으로 하는 그래프에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요만큼이 돼서 우리는 곧바로 알파가 얼마다? 2분의 1 그리고 베타는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랬더니 요놈애가 요거래요. 그러면 요놈에다가 작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리고 x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의 요놈의 해가 되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저 부등식의 결국에는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결국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결국엔 요 부등식의 근이 요 놈의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의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이고 얘는 근과 계수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얘는 두근의 고 a분의 1이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a가 얼마가 되겠고 4가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저놈의 근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다.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뭐야?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수없이 많이 풀었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결국 판별식을 D라 그럴 때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알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고 얘는 근이 뭐 해야 돼? 없어야지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될 거다. 또 2차식이 항상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맨 앞에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되고 판별 0보다 작아야 돼. 왜? 이런 그림을 만족을 해야지만 항상 0보다 작은 거니까 위로 볼록에다가 근이 없을 조건이 되겠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뭐가 되겠니? 그렇죠. A는 일단은 양수가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해도 되는 상황? 접해도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번에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위로 볼록은 돼야 되는데 저기에 는이 들어가니까 접하는 상황도 생각해서 판별식에 는이 들어간다라고 푸는 거죠. 이미 앞에서 다 풀었던 거죠.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풀었는데 한 번 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k범위 구하라. 뭐 하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 근이 없거나 중근 이용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뭐 이용하라? 또 판별식 이용하라는 거죠. 자, 반의 제곱이다. 반의 제곱. 그럼 요거 좀 전개했어야 되네.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k 더하기 15라고 좀 써야겠다. 자, 판별식 반의 제곱 k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래서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5와 3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k범위는 마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푸는 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죠. 이미 앞에서 계속 풀었던 문제들이죠. 이미 앞에서 계속 어느 정도는 다루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연립 2차 부등식. 뭐야? 연립 2차 부등식이래. 자, 말은 이러죠.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식인 것을 연립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다. 연립 2차 부등식 똑같죠? 연립 1차 부등식처럼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교집합을 해주는 게 연립 2차 부등식이다. 자, 그래서 밑에 거 그냥 곧바로 풀어봅시다. 자, 밑에 거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정수 x의 뭘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 문제죠. 자, 얘는 당연히 푸는 방법은 뭐예요? 저거 절대값이 6보다 작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6부터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6보다 작다를 구하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왼쪽을 구하고 오른쪽을 구해서 무슨 집합을 하라는 거다? 교집합을 해주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왼쪽을 먼저 구해보자. 왼쪽은 0보다 커요. 2x제곱에 마이너스 5x가 될 거네. 2번 해보자. 자, 2번은 요거는 2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겠다. 따라서 요거는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도와줘봐.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는 2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봤더니 여기는 실제로 큰 범위, 여기는 작은 범위니까 이쪽의 범위는 0보다 작고 x가 2분의 5보다 크다라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얼마랑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는 행동은 당연히 우리는 수직선상에 표현해서 0보다 작고요. 2분의 5보다 크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요. 얼마보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개 공통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답이 되는 거다.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정수 곧바로 셉시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 있고요? 마이너스 1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2.5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수도 3만 있으니까 되는 것은 딱 몇 개다? 2개가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거 그래프로 푸는 거 궁금한 사람 있니? 좋았어. 그래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도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푼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차피 근을 구한다는 행동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푸는 거는 그게 쓸모가 있진 않아. 실제로 푸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그래프로 구하는 게 그렇게 쓸모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얘를 그려놓고요. 얘는 마육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볼 거야. 됐어? 그러면 요거를 먼저 그려야 돼. 그럼 얘 당연히 요거를 그린 행동이 얘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거나 또는 여기가 완전 제곱이 쉽게 되면 그리기가 편해. 그런데 알겠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이거 되냐 안 되냐? 요 식 자체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리기가 그리고 완전 제곱 좀 지저분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쟤를 만약에 그렸어.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저거의 표현은 뭐냐면 마력보다 크고 6보다 작다란 얘기잖아. 됐어? 그러면 일단은 꼭지점을 대략적으로 구해보면 이게 얼마인지 완전 제곱 해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살짝. 이게 좀 지저분하겠죠. 이게 마력보다 여기가 작어. 해봤더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은 여기 있는 거고 6은 여기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란 얘기는 봐봐. 그래프에서 어딜 얘기하는 거야? 요만큼과 요만큼을 얘기하겠다라는 거고 다 뚫려있다라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런데 어차피 결국엔 요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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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구한다라는 것은 두 개가 뭐 하는 점을 구해야 돼? 어차피 같다라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만약에 그래프적으로 이해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점만 찾아서 나는 답을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로 하는 게 그래프적인 풀이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차피 결국 이 계산은 하긴 해야 돼. 왜? 어차피 능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내 그래프를 이해한 사람은 능 갖다 해봤더니 요렇게 나오니 요쪽이 지금 마륙과 만나는 거니까 요 두 점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5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요쪽이 6이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범위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푸는 게 그래프적으로 저거를 푼다라고 얘기해.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아까처럼 수직선상에다가 요렇게 해서 교집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딱 해서 여기다 라고 찾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래프적으로 푸는 방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6이 요렇게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림 그렸더니 요렇게. 그럼 이때는 답이 그냥 뭐가 되겠다? 여기부터 여기가 되겠다라고 또 바로 찾을 수도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활용해 가면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는 그냥 정석대로 막 원래 배우던 대로 풀었는데 이런 그래프적인 풀이도 한 번씩은 써보는 거야. 좀 배우면 한 번씩은 써봐 제발. 알았죠? 그게 분명히 편리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아마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서로 다른 양의 두 실근. 그리고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이런 거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겠냐? 봅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수 알파 베타가 판별식을 D라 그러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다음과 같이 풀겠다.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여기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지만 그냥 두 근이라고 나오면 그 두 근이 중근도 포함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라고 두는 게 두 근이 모두 양수를 조건이 되는 거다. 또 뭐가 나와?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은 하나거나 중근이고 두 근의 합도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왜? 둘 다 음수니까. 하지만 두 근의 곱은 0보다 뭐 해야겠어?
커야겠죠. 왜? 음과 음이 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저런 조건 만족하다.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다. 뭘 따지면 돼요? 그렇지. 곱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맞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끔씩 이 2차 부등식을 풀다 보면 조건을 과도하게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쓸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봐봐. 그러니까 서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여기 사이에 무슨 축이 있다라는 거냐면 Y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실제로 하나만 원래 고려하면 돼. 여기에다가 요 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요. 지금은 a가 양수인 상황이겠죠.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근의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에 여기다 0을 딱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만 생각하면 돼. 따라서 여기다 0을 넣으면 c가 되겠고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고려하면은 얘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실근이 문제야. 선생님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요렇게 근이 이게 음수라는 보장 하나만 받으면 무조건 근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가 돼.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오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 근이 1 사이에 1보다 작은 근 하나, 1보다 큰 근 하나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런 문제야. 그러면 선생님이 근이 2개니까 판별식 써야 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게 음수인 게 이 그림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집어넣은 게 음수가 나오면 근 2개는 무조건 같겠어, 안 같겠어? 같겠지. 그러니까 조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예를 들어 이렇게 내놓고 자, 근이 1보다 작고 1보다 큰 근 하나 있다고 해서 조건 쓰라 그러면 분명히 내 얘기해. 자, 여기다가 1만 집어넣어봐라. 1 빼기 4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 그러면 a는 얼마보다? 3보다 작다라고 나오지. 근데 꼭 쓸데없이 또 판별식을 써봐. 왜? 근 2개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무조건 근 2개는 판별식이거든.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 쓰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또 열심히 쓴다고. 그러면 얘가 a가 4보다 작다야. 근데 어차피 2개 우리 무슨 집합할 거야? 교집합을 하면 3보다 작다와 4보다 작다의 교집합은 어차피 얘가 되거든. 실제는 쓸데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따지다가 보면은 특히 어떤 경우냐면 두 근 사이에 어떤 근이 있다라는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꼭 근이 2개라는 거기에 꽂혀서 판별식을 무조건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을 써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왜 판별식을 꼭 써야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 두 근이 모두 양근이라는 것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만족한다는 조건은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 양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 그림에서. 그런데 그 그림을 만족하는 것 중에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럼 이럴 때는 얘는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포함할 때 그냥 그래프를 그리며 여기가 양수여라는 조건은 이렇게 여기가 y축 절편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면서 이 그림을 만족하는 것 같지만 이 노란색도 되는 경우니까 두 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씀으로써 근이 2개라는 조건도 꼭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판별식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좀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쓰냐? 그건 아니다.
어떨 때 쓰고 안 쓰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써봐야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밑에 문제 뭐냐?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뭐야?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양수다. 자, 그럼 쟤는 어떻게 풀어야 돼? 세 가지 조건의 교집합이 된다라고 딱 알아야겠죠.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뭘 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다 해야 되고, 그리고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두 근의 합 적고 두 근의 곱 적어서 얘도 전부 다 뭐다? 양수가 된다라. 그래서 세 개에 뭘 때리겠다? 교집합하겠다라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판별식 쓰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 a가 되겠고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가 되겠다. 자, 답을 내보자. 맨 위에 거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계산하면 3a제곱 더하기 12a가 0보다 크다. 그런데 마3을 전부 다 나눠줄게. a제곱 마이너스 4a가 마3을 나눴으니까 부동 바꿔서 이렇게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다? 0부터 4가 되겠다. 그리고 얘는 a로 묶어주면 a 빼기 3이 0보다 크다니까 바깥 범위로서 a가 0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개의 무슨 집합을 해야 되겠다? 교집합이 될 거고, 그러면 0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있겠고, 0보다 작다와 3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결국에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만족하는 답은 이만큼이 돼서 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일명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죠. 아,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어려워요. 어려워. 나도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분의 근해 분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웬만하면 지금 써있는 저렇게는 잘 풀지 않아요. 조건이. 그래서 일단은 읽어는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라 그러고 이런 얘기 했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된다. 판별식은 0보다 커 나갔고 FP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0보다 커 나갔고 FP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FP는 0보다 작다.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으면 판별식 저거 이거. 아, 이거 외울 수 없습니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주지? 나올 때마다 저런 문제 나오면 어떡하죠? 저런 문제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도 저 문제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첫 번째 그림부터 그려보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갈게. 최고차항계수 플러스. 그럼 그렇게 만족하는 그림 그려보자. 근은 두 개야.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이 P보다 크다.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만족할 조건이 뭐냐 찾는 거야. 오케이? 뭐 써야 돼? 근 두 개가 돼야 돼. 판별식 적어주고. 중근이어도 돼요. 서로 다른 두 근 하니까 0보다 커나 갖다 써주고. 두 번째, 얼마를 집어넣어? P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그 함수값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가 돼서 FP는 0보다 크다를 써주는 거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는 것은 안 돼요. 왜? 그 조건은 이렇게 그려줘도 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요 놈의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대칭축이 뭐야? 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대칭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부르죠. 완전 제곱했을 때 꼭지점의 X좌표.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보다 크다? P보다 커야지만
이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라 그래서 선생님도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저거를 막 외워서 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P보다 작다. 요 노란색 그림이죠. 요 노란색 그림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판별시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이 FP는 0보다 크다는 똑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대칭축이 저 P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왼쪽에 있어야 된다를 이해하는 거죠.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라고 이해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 조건이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대칭축에 의해서 크다 작다가 나눠진다.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두 수 사이에 P가 있다. 즉 아래로 볼록에 두 수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있다라는 거야. 요렇게 근 사이에. 그럼 이거는 뭐만 만족하면 된다고? P를 넣어. 그랬더니 걔가 뭐가 되겠다? 음수다. 요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근 두 개라는 조건도 전부 다 만족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즉 이번에는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는 거야. 자, 태우가 한번 대답해 볼래? 자, 이거 조건 뭐뭐 만족해야 될까? 저기 보지 마. 자, 조건 뭐뭐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뭐 만족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해야 돼. 또 뭐 만족해야 될까? 그렇죠. P는 건 뭐가 된다? 그렇죠. 또 Q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야? 그렇죠. 왜요? 지금 만족하는 그림은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축. 얘 축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보다는 크고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유나는 외우고 다니니? 나도 안 외우고 다녀. 나 몰라요, 나는.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해당하는 조건들을 찾아서 푸는 거지 외울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게 외우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대수를 풀든 미적분을 풀든 저걸 외워서 풀다가 보니까 이 관련된 문제 나오면 선생님 저는 무슨 조건인지 몰라요 하는 게 태반이야. 외우지 말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조건을 만족한 식을 스스로 자꾸 찾아보는 거야. 왜 자꾸 이러냐면 우리 나중에 3차, 4차 근해 분리해야 돼. 3차 방식 근해 분리, 4차 방식 근해 분리해야 돼. 그건 공식이 없거든. 다 그림으로 따져야 되니까. 알겠죠? 2차식도 그림으로 자꾸 따지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죠? 10분 남았냐? 좋아.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죠.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의 예수를 구하라.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어떻게 그리면 돼요? 쫙 아래로 볼록 그려놓고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다. 쫙 이렇게. 알았죠?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다. 됐니? 자, 무슨 조건 첫 번째? 판별식 써야겠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 만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두 번째 무슨 조건 써야 돼? 얼마 집어넣어? 저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보겠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가 되겠다. 동규야, 더 써야 돼, 안 써야 돼? 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하나 더. 태우. 축. 그래서 축 얼마야? 지금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때리면 그냥 얼마가 돼? a가 되겠죠. 완전제 곱하는 x의 꼭지점이니까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교집합을 저 그림을 보고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갑시다. 답 내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부등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부등식은 a제곱은 b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래 것도 이걸 해보면 b가 8a-16보다는 크다가 되겠다. 두 개 우리는 교집합을 할 거니까 b로 연결해서 여기다가 갖다 써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과 그리고 a가 4보다 작다라는 두 개의 우리는 교집합을 순서상을 구할 거고,
그런데 또 A, B는 무슨 수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4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일일이 집어넣어서 순서쌍을 구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A다가 3, A다가 2, A다가 1을 넣어서 직접 내가 B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겠다. 3을 집어넣어보자. 여기가 9가 될 거고요. 3을 집어넣어보자. 3을 집어넣으면 24니까 마이너스 16이었죠.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에 이게 계산하면은 8이 될 거다. 그러면 9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큰 B 있니? 있죠. 하나. 누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1을 집어넣어보자. 얘가 얼마야? 4가 되는 거고 얘는 2를 집어넣어보면 16이 16이니까 0이 돼서 자 그러면 이번에 B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겠다? 4, 3, 2, 1 자연수니까 이렇게 되겠다. A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1을 넣어라. 그럼 여기가 1, 여기다가 1을 넣으면 8 빼기 6, 마이너스 8이 되거든. 그러면 이때 될 수 있는 B는 뭐밖에 안 되겠다? 1밖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개념은 다 했나? 좋아요. 그래서 개념은 다 한 것 같고요. 몇 분 나왔어? 자, 옷 입고 있어. 우리 서윤이. 좋았어. 이제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도 우리 몇 개만 좀 해보고요. 우리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숙제로 낼게요. 알았죠? 우리 뭐 다 어느 정도 이 내용 아니까 풀 수가 있어서 봅시다. 자, 1번 가볼게요. 두 이차함수가 있고요.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요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돼. 요 부등식을 일단 그대로 써보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멍땅 한쪽으로 넘겨서 2x제곱 더하기 이거를 2x로 묶어주면 얘가 2 더하기 a가 되겠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 돼? 어떻게 돼야지? 이게 0보다 작거나 오직 하나이려면 그렇죠. 얘는 축과 만나야지만 작거나 같은 건 요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용하라는 거야?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를 풀라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는 거다. 따라서 우리 짝수 판별식 쓰면 될 거고요. 반의 제곱 2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다. 계산합시다. a제곱 2a제곱 3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8a 그리고 더하기 4가 0이 되는 거다.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구해야겠지만 해당하는 허근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을 통해서 마이너스 3분의 8로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무슨 말인지 알고 풀어주는 문제였다. 자, 개념 2번 문제도 한 번 더 다뤄봅시다. 개념 2번. 자, 이거 너무 쉽네요. 예차 부등식의가 10분의 1과 5분의 1 사이일 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이 10분의 1과 5분의 1이 이 2차 부등식에 뭘 의미한다라는 거야? 근을 의미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따라서 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를 구하고 얘가 두 근의 합인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밑에 식의 부등식을 구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곱을 하면은 10b는 마이너스 3의 1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 요거는 50이 되는 50분의 1인 거니까 50c는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쪽의 부등식을 B와 C를 전부 다 A로 돌리겠습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분의 3의 1을 넣을 거고, C 자리에는 50분의 1 A를 넣어주라는 거야. 자, 넣어볼게요. 그러면 50분의 1A X제곱 마이너스 10분의 3 A의 X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전부 다 뭘로 묶어줘? 50분의 1 A로 묶어버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 X제곱의 마이너스, 여기가 5를 곱해서 15X가 될 거고, 여기가 50이 될 거라는 거다. 자, 그러면 A의 부호가 중요하네요. 그랬는데 2차 부등식의 작은 범위가 사입 범위가 나왔다라는 것은 A는 원래 부호가 뭐였다라는 거야? 양수였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이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사입 범위 구할 거고, 인수분해는 누가 봐도 5와 10에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X범위가 5부터 1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야, 종 안 친다. 꼭 알려줘라. 50분 되면. 49분 되면 알려줘. 아, 49분이야? 자, 그래서 자, 좋았어. 큰일 날 뻔했어. 잘 얘기.